자, 34번 보겠습니다.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여기서. 알겠어? 6%래요. 10%래요. 그랬더니 뭐가 되래? 200g짜리인데 9%래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6%의 소금물과 그리고 10%의 소금물 양을 둘 다 구해야 차이를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뭐부터 할래, 정윤아, 여기서? 거기에서 일단 200 바로 위에 있는 것부터 뭐 어떻게 나와, 그럼? 그럼 18이요. 18 나올 거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얘랑 합쳐서 200이다를 아니까 둘 중에 하나를 x 놓고 여기 200 마이너스 x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적해서 네가 못 채운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x의 6%만큼이 소금이야. 곱하기 100분의 6. 그렇지. 100분의 6x. 여기는 200 마이너스 x의 10%야. 그러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200 마이너스 x가 할 거야. 이게 건우야, 선생님도 이게 100분의 10이 10분의 1인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100분의 100분의로 할 거라서 안 헷갈리게 일부러 그냥 100분의로 쓰는 거예요. 이 농도 문제 할 때는 특히. 자, 이제는 뭐 하면 돼? 얘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인 거니까 그렇지. 건우 말대로 100을 곱하면서 쓰니까 6x 여기 이제 10분배 해주면 2000 빼기 10x가 1800. 이 여기에 곱하기 100 안 해가지고 또 틀린다 너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00, x는 50. 그러면 얘가 50, 얘는 150, 차이는 100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해됐어요? 네. 직접 해봐야 돼요. 진짜로. 직접 해봐야 돼요. 자, 36번, 37번, 38번인데요. 9% 아니야. 36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니까. 지금 자, 너무 어려워요. 요거 해줄 테니까, 두 개 해줄 테니까 필기하지 말고 다시 풀어봅니다. 알겠죠? 자, 5%의 설탕물 200g과 8%의 설탕물 300g을 섞은 후 물을 증발시켜요. 이 세 개를 그림으로 먼저 나타낼 거예요. 알겠죠? 자, 5%인데 200g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섞은 건 8%인데 300g이래요. 증발시킨다는 빼주기로 하면 되겠죠. 그쵸? 자, 몇 g을 증발시키는지 모르니까 x, 그치? 그리고 아니지. 0%. 300g을 섞은 후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그렇지.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0% 했더니 뭐가 됐대요? 얘는 10%가 된 거야. 자, 빈칸 채우기를 해봅니다. 이제. 500 여기 어떻게 돼요? 거기 그치. 정인아, 선생님 원하던 게 그거야. 500 마이너스 x야. 이게 그림을 그려야 채울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하나씩 하나씩 채워보자. 그럼 200의 5%, 200의 1%는 2. 그러니까 5%는 5배인 10. 300의 1%는 3. 24. 여기는 24. 여기는 0. x의 1%는 100분의 1인데 0%니까 0. 물을 증발시킨다. 물을 더 집어넣는다는 무조건 소금량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해서 500 마이너스 x가 된 거고 여기 싹 다 더하고 빼서 24. 3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로 확인을 해주는 거야. 500 마이너스 x 중에서 34가 차지하는 것의 비중을 농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해주면, 100을 해주면 얘가 10이다. 그치? 자, 얘는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얘를 이제 는 10분의 1이에요로 바꿀 수 있겠지? 100분의 10이에요, 10분의 1이에요로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그러면은 30은 500 x 따라서 x는 160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저? 네. 선생님이 항상 원하는 건 복습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복습을 알겠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이를 하세요. 알겠어요? 풀이 다른 데다 하지 말고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이거 풀이 딴 데다 한 거야? 아니요, 이거. 애초에 풀이가 이거밖에 없지.
그렇게 하지 마. 알았어? 음. 자,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X만큼의 물을 퍼내. 예를 들어서 이게 400g이라고 해볼게. 400g이 있고 400g이 있어. X만큼의 물을 퍼내. X-X가 있고 그럼 퍼낸 X만큼이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줘. 아니 여기서도 또 X만큼 퍼내야 돼. 근데 농도가 다른 거야. 400-X가 있고 X가 있는 거지. 이 퍼낸 건 여기로 섞으라 그러고 이 퍼낸 건 여기로 섞으라. 그렇게를 어려운 문제는 이거를 2번 하라 그래요. 제 누나가 이거를 누나 2번 했을 때 농도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퍼내는 이 소금의 양은 몇 g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 누나 이거 지옥의 알겠어요. 소금 문제라고 부르죠. 맞아요. 소금물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걸 거예요. 지옥. 우리 이거 나중에 이제 A급 문제 풀면서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집중하세요. 집중. 자, 물이 든 컵을 창가에 두면 그 전에 하루 동안 그 전에 컵에 남아 있는 물의 10%가 증발을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271g의 물을 더 넣었더니 원래 양만큼 되었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소금물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Xg이 있으면 증발하는 건 얼만큼이에요? 첫째는 10분의 1 X만큼이 증발할 거고. 네. 그치? 남아있는 건 10분의 9X가 남아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10분의 9X의 10%가 증발할 거니까 100분의 9X가 증발할 거고. 그치? 네. 맞나요? 그럼 얘는 100분의 90이니까 100분의 81X만큼이 남아있을 거고. 100분의 80, 이게 1일째, 얘가 2일째 증발한 거, 그치? 또 얘의 10분의 1만큼이니까 1000분의 81x만큼이 증발. 맞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야? 얘 싹 다 더하면 271이에요. 만들어주면 되는. 괜찮죠? 이거는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풀어볼게요. 체육대회 기념품으로 볼펜을 나누어 줄 건데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당 5자루씩 주면 4자루가 남아요. 오케이? 앞에 보세요. 자, 학생이 X명 있다 그러면 볼펜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OX 4자루가 OX 플러스 4. 5x 플러스 4가 되겠네. 자,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한대요? 6자루씩 주면 28자루가 OX 마이너스 28. 볼펜은 6x 마이너스 28인 거야. 야, 얘들아, 어때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마이너스 28이라니까 마이너스 28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부족하다라는 게 왜 마이너스 28인지를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와 얘가 둘 다 똑같이 볼펜에 대한 내용이니까 5x 플러스 4와 6x 마이너스 28이 같다가 되는 거고 x는 32인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근데 32개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미지수를 뭘로 설정을 할 건지는 항상 쓰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자, x가 32인 거고 그럼 볼펜은 5 곱하기 32 플러스 4가 되니까 164가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항상 말하지만 내가 구한 거랑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뭐가 뭐인지 비교를 하고 답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53번. 여러분 이 텐트 문제, 볼펜 문제 이거는 나중에 중2-1에서 부등식으로 나올 때 참 어려워져요. 참 어려워져요. 식을 정확하게 세우는 걸 지금 배워야 됩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꼼짝대지 마시고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느 반 학생들이 야영을 하는데 텐트 한 개에 4명씩 들어가면 9명이 남고 얘들아 미지수 뭘로 잡아볼까? 텐트를 컨트란다. 텐트가 X개예요. 얘들아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알겠어? 하지마.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표현 앞에 보고 알겠어? 쓰라고 미지수를 내가 뭘로 정할지 쓰라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4명씩 들어가면 9명이 남는다 해서 뭐가 4x 플러스 9야? 학생이 4x 플러스 9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5명씩 들어가면 7개가 남아요. 텐트가 7개가 남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텐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맞죠?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랬는데 7개가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남고 마지막 텐트에는 여기에 원래는 5명씩 채우는 게 목적이었잖아. 지금 그치? 근데 여기에는 어떻대? 덜 들어가. 아, 3명이 들어가. 3명만 들어가 있대. 맞습니까? 네. 자, 지금 우리는 텐트의 개수를 x개라고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오. 여기까지가 바로 쓰고 x개인 거야. 7 플러스. 맞아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학생 수는 5명씩 들어갔다고 하면 오. 학생 수는 바로 치고 x 마이너스 7. 5 곱하기 괄호하고 x x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자, 7개가 남았으니까 요만큼 빼면 빼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7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맞아? 하나에는 3명이 들어가 세 명이 있으니까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2를 해줘야 그렇죠. 돼요. 여기서 2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이해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까지를 그냥 싹 다 비워버릴 거야. x-8하고 마지막 텐트는 3명이라네? 똑같겠지, 얘들아, 당연히. 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5 곱하기 x-7. 자, 여기까지, 그리고 3명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5여야 되는데 2를 빼는 거랑, 오케이? 아니면 여기까지를 싹 다 비우는 거야. 마지막 텐트까지를 아예 없다 쳐. 그럼 5 곱하기 x-8이겠지? 그럼 얘 마지막 텐트에는 몇 명 들어가 있어야 돼? 3명 채워넣어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5x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7 될 거고 여기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5x 마이너스 40 5x 마이너스 4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7 당연히 똑같다라는 거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4x 플러스 9와 얘가 똑같아요. 4x 플러스 9는 5x 마이너스 37 이렇게 따라서 x는 46이에요 나와주면 돼요. 그치? 자 내가 구한 x는 뭐예요? 텐트가 46개예요 라는 거고 학생 수는 그러면 4 곱하기 46 더하기 9입니다 나와야 돼. 그치? 184 플러스 9예요. 184 플러스 9니까 193. 193명 되는 거네. 괜찮나요? 눈금만 긁어. 여러분 54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 10번 문제 증감 문제 여러분 어렵게 풀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풀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보자. 여러분 이게 정인이한테 아까 팁 얘기해 준 거 있죠. 문제에서 미지수를 뭐라고 놓을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걸 x를 하라고, 그치? 근데 이런 문제는 올해 여자 신입사원을 x로 놓고 풀면 문제가 절대 안 풀려. 남자 신입사원을 X로 놓고요. 아니에요. 올해 여자 신입사원을 x로 놓고 작년 풀면 여자를 X. 이때는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아, 알겠습니까? 자, 표를 만들어서 풀어볼게요. 작년의 남여가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작년 남녀 신입사원 수가 450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올해 여자 신입사원이잖아. 전 작년 여자. 작년 여자를 X명이라고 놓을 거야. 정인아, 그러면 표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얘가 바로 나와야 돼요. 네. 얘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450 마이너스. 450 마이너스 X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남녀는 각각 5% 증가, 6% 증가했대. 맞지?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채울 거야? 100분의 105. 그렇지. 100분의 105 곱하기
450 마이너스 x 되는 거 알겠나요? 괜찮으세요? 여자는 100분의 106x. 여자는 100분의 106x 만들면 되죠. 이게 더하면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473이에요. 만들어주면 돼요. 그치? 자, 써볼게. 100분의 100, 아니, 그래. 양배,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서 쓸 거야. 105 곱하기 450 마이너스 x 더하기 106x는 47300 나와야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끔찍해집니다. 왜요? 숫자가 너무 크잖아. 네. 105 곱하기 450 하기 싫었거든요. 영역 땡땡 못하죠. 땡땡 못하죠. 아, 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 잠깐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꼭 여러분 걸로 익히세요. 알겠죠? 그럼 굉장히 편할 건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증가 감소에 집중해서 식을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나는 작년에 두 개 합해서 남녀 합쳐서 450인 걸 알고 올해는 남자 여자 합해서 473인 걸 알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의 5%랑 얘의 6%가 23명이다라고 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해했나요? 아, 난 모르겠다 하고 신경 안 쓰면 안 돼. 알겠어? 이렇게 왜냐면 이거 풀이하면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제? 450-x의 5%니까 100분의 5. 그치? 그리고 x의 6%니까 더하기 100분의 6x. 끝인 거네. 이게 몇이라고? 23이라고. 이거 풀이하면 나는 105 곱하기 405를 안 해도 돼. 그냥 5 곱하기 450만 하면 돼. 오케이? 자,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100 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5 곱하기 450 하면 몇이야? 얘는 이제 암산을 할 정도가 되거든. 2250 마이너스 5x 더하기 6x는 2300, x는 50. 자, 뭐가 50이야? 내가 구한 뭐가 50이야? 작년에 여자가 50명이야. 그쵸? 자, 올해 여자 신입사원은 그러면 53명 되는 거죠.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괜찮아요? 와. 신기하네요. 괜찮나요? 와. 증감, 여러분, 증가 감소, 증감에 초점을 맞춰서 식을 할 겁니다. 자, 56번 보세요. 네. 자, 조용 앞에 봅니다. 57번 문제 똑같이 풀이할 거예요. 그만해. 자,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6% 증가해요. 남학생은. 여학생은 8% 감소해요. 작년 전체 학생 수는 850이고요. 올해 전체 학생 수는 19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올해 여학생을 구하래요. 자, 다시 남자와 여자, 작년과 올해. 그럼 올해 여학생 구하라니까 나는 뭐를 X로 해? 작년에 여학생. 작년 여자를 X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이 많아. 어떻게 채워야 돼? 850 마이너스 작년에 남자가 850 마이너스 X. 자, 이거 해봐 그럼. 남학생 6% 증가 100분의 106 바로 치고 88, 50 마이너스 100분의 106 안 할 거라고 네. 6 850 마이너스 X 할 거라고. 여학생은 8% 감소.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90 마이너스 마이너스 8x. 저출산. 자, 그러면 남녀 작년에 합쳐서 850이라며 네. 19명이 줄었다라고
나와주면 되는 거네. 저출산. 괜찮아요? 네. 저출산 고려마.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문제에 집중해. 알았어요, 여러분? 네. 여기에 마이너스 100분의 8x 나오고 19명 줄었다는 그대로 마이너스 19로 문제의 풀이에 반영을 하시면 돼요. 시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곱하기 10 해주면서 6 곱하기 85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1900이다. 전개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900. 알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6번, 55번, 57번 둘 다 별표 쳐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58, 59, 60 다 별표. 58, 59, 60이요? 네. 시계 문제인데요. 조용. 시계 문제인데요. 조용해. 하지 마. 자, 1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어요. 그렇죠? 자, 1시란다. 3시와 4시 사이에 여러분 시계에 대충 그릴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거 이용해서 예쁘게 그리면 여러분 예쁘게 못 그리니까. 자,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 시계를 그릴 때 뭘 해야 되냐면 가장 큰 거부터 표시를 할 거예요. 12시, 6시, 3시, 9시. 얘는 조금 크게 그릴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3등분 할 거잖아. 여기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6시, 7, 8, 10시, 11시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3시와 4시 사이니까 필요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처음 시작은 항상 지금 3시에서 4시 사이니까 3시에서 시작한다 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3시와 4시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이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 돼주세요. 이 상황인 겁니다.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분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오케이? 분침이 회전한 각도를 빼면 몇이 나와야 돼? 180 나온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정인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죠, 그쵸? 자, 분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시침이 회전한 각도를 빼주면 180이 됩니다. 라고 해줄 건데.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시침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시침은 이미, 분침은 무조건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시침은 어디서 출발하는 친구야? 시침은 여기에서 출발해. 반칙. 그치, 시침 맞아. 시침 꼼수로 반칙으로 몇 도를 이미 가 있는 거야? 90도만큼을 미리 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잠깐만. 이 문제 풀이 하기 전에 그것부터 얘기했어요. 자, 분침은 1분에 몇 도? 1분에 6도. 6도만큼 회전하고요. 시침은 1분에 3도. 1분에 0.5도씩 회전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는 외울 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360. 분침을 생각을 하세요. 분침을 생각을 하세요. 분침은 한 시간, 분침은 한 시간에 이만큼 360도 회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시간이라는 건 60분이고요. 그러니까 1분에는 나누기 60, 나누기 60 해서 6도만큼 회전한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시침이 회전하는 거는 1시간에 시침이 회전하는 거는 12분에 60분에 몇 도를 회전합니까? 30도. 그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0도 회전하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60분이 아니고 이제 1분으로 나누기 60을 얘도 나누기 60 하면 1분, 얘도 나누기 60 하면 0.5, 2분의 1도만큼 회전한다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아라나 수업 대충 들으면 안 된다. 다현아 대충 들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분침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는 게 3시에서 시작을 했을 때 몇 분 후냐로 갈 거야. 알겠어? 3시 조용 집중해. 3시에서 몇 분 후냐로 갈 거야. 자, 분침은 그러면 6도씩 x분 동안 6x만큼 회전을 할 거고 맞아요? 시침은 얼만큼 회전한다고? 2분의 1씩 x만큼 회전을 한다고. 그치? 더하기 90. 근데 얘는 90도만큼을 꼼수로 미리 가 있는 거라고. 맞아. 맞아요? 그거의 결과가 180입니다. 나오면 돼요. 자, 시계 문제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2분의 11x라는 식이 세워집니다. 2분의 11이라는 식이 꼭 나와요. 6x에서 2분의 1x를 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알겠습니까? 야, 불편해졌지. 자, 그러면 6x에서 6x 빼기 2분의 1x 이거 마이너스 분배해 주니까 마이너스 90이 180이다. 그럼 여기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되지. 몇이에요? 2분의 11. 2분의 11x는 270, x는 11분의 여기 11분의 2 곱하고 여기도 11분의 2 곱하면 11분의 540 맞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은 이 x라는 게 무슨 말이야? 3시에서 4시가 되기 전까지 11분의 540분이 흘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3시 11분의 540분이다라고 시간 써주시면 돼요.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죠? 대분수로 바꿔주면 540을 11로 나눠주면 맞니? 예. 그러니까 얘는 3시 49와 11분의 1분이 와.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분수 안 써요. 시계 문제는 대분수로 바꿔서 써주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왜 시계 문제만 여기 대분수로 바꿔서 쓰라는 말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대분수로 바꿔서 쓰세요. 알겠죠? 네. 네가 자꾸 덜컹거리니까 여기 꺼주네. 덜컹거린다뇨. 와, 자, 신기해. 주제 앞에 봐. 네. 앞에 봐. 1시와 2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시각. 겹치는 시각. 오케이? 겹친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럼? 아니,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분침이 이동한 각도에서 시침이 이동한 각도를 빼면 더하면이 아니지. 빼야지. 그러니까 빼면 0이 돼야지. 분침이 이동한 거리랑 시침이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시계를 대충대충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공들이지 않고 동그라미 얼추 그려놓고 대충대충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네. 자, 1시, 2시 끝났네. 자,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시각은 뭐 대충 시침, 분침 이렇게 있는 거겠네. 그치? 자, 그러면 분침은 이만큼 가고 시침은 요만큼 가는 게 아니고 시침은 얼만큼 가? 반치. 시침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만큼. 되게 그치? 작다. 자, 그러니까 분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6x. 시침이 회전한 각도를 뺀 것이 0이다 나올 건데 분침이 회전한 각도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6x가 나오고 1분의 6도씩 x분 동안 6x 회전하다가 될 거고 시침이 마이너스 2분의 1x에 더하기 얼만큼? 60도? 15. 아, 30도. 30도만큼. 얘는 어디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 네. 여기가 30도잖아. 잠깐 90 나누기 3이지. 5는 잠깐만요. 아니지. 이게 90이고 제가 실수로 30, 30, 30이죠. 얘가 0인 거죠. 그쵸? 앞에 봐라. 6x 빼기 2분의 1x 빼기 30이 0인 거 여기 동류항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시계 계산에서는 무조건 2분의 11x가 나와야 한다고 여러분 알겠죠? 안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도 없어요.
30. x는 11분의 60. 그치? 그러니까 5와 11분의 5고 시각을 구하여라. 오전이지 5이지 없네. 1시 5와 11분의 5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는 x분 후예요. 그쵸? 그러니까 단위 분인 것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60번 볼게요. 60번까지 하고 쉽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집중하세요. 자, 시각이 1시일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처음으로 135가 되어라 하니까 크게 표시하고 1시, 2시. 자, 1시에서 출발을 해서 135가 되려면 시침은 대충 이쯤에 분침은 대충 이게 180이니까 한 이만큼쯤 와 있어야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그러면 2분의 10. 자, 아니 여러분 한결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네가 이 시계 문제 세 문제를 연달아 풀 때뿐만 아니고 2년 후든 3년 후든 고1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고 고2 과정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언제든지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알았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을 표로 만들어서 풀어라. 농도 문제는 항상 그림을 만들어서 풀어라. 알겠어? 언제든지 풀 수 있어야 돼. 이 단원 할 때만 풀 수 있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알았지? 자, 여기서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무조건 기준은 여기서 출발한다 했을 때 분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시침이 회전한 각도를 뺄 거야. 분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시침이 회전한 각도를 뺀 게 135다. 분침은 6x가 시침은 2분의 1x인데 얘는 꼼수가 30만큼 가 있다. 이게 130.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0을 그래요. 6x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0은 135니까 2분의 11x가 165x는 30. 이게 11 약분돼서 x는 와, 처음으로 30 나온 거예요. 우와. 여기가 15로 약분될 거고 x는 30 되는 거예요. 편하네.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각을 구하래요. 따라서 1시 30분이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와. 알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시계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돌렸는데 쉬는 시간 내가 자, 여러분 쉬는 시간 할게요.